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풀이의 마지막 파트긴 한데요. 이제 재산보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재상으로는 4편인데,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거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1편, 2편 같은 경우 보험의 어떤 모집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저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단 페이지는 많지 않아요, 재산보험 편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험을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문제가 한 17문제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50문제 배점이 다 2점씩 배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도 집중해도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험 포기하지 마라. 내용들이 일단 오히려 좀 명확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우리가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손해보험에서 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4세대 실손이 이제 작년 7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한 4문제, 5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하시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과거 실손 의료보험보다는 오히려 문제는 더 좀 심플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가 나오니까 오늘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재산보험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략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상법에서 규정을 하는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이 신종보험이다 보니까 상법에서 옛날에 상법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험업의 허가나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보험업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재산보험은 보험 업법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법하고는 무관하다. 하나가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상해, 외래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보험. 그 다음에 병을 앓고 나타나는 질병보험.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는, 우리가 좀 걱정이 많은 치매라든지 또는 간병이 필요한 간병보험. 그래서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우리가 통틀어서 재산보험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으로 알아서 병이 발생을 해서 내가 쓰러졌다. 그건 상해가 아니에요. 그건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래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급격히 나타나야 돼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지. 미리 쭉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는 언젠가 아파질 거야. 그러면 그건 질병에 해당하는 거지 상해가 아닙니다. 이런 정도 구분하시고,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매라든지 우리가 이런 정도, 그죠? 예, 일상생활에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지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가 재산보험의 법률상 근거는 뭐라고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있고, 그죠? 손해보험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사이가 우리가 재산보험이라는 거잖아요. 요 사이가. 그죠? 그럼 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뭡니까? 요 놈의 성질도 갖고 있고, 요 놈의 성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명보험 가입하시면 항상 우리가 정액보상을 하죠. 그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득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실손보상을 해요. 그죠? 그러면 재산보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액과 실손을 둘 다 하겠죠.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액보상 방식, 우리가 재산보험 중에는 정액보상 방식도 있고 실손보상 방식도 있을 텐데, 정액보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비례보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손보상이죠. 그죠? 정액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은 실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내용을 몰라도 정액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손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재산보험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이 원칙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재산보험에서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약관에 규정이 없어요. 내가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뭐 이상한 걸로 죽었어요. 그럼 뭐를 준다? 예, 책임 준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계약은 소멸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책임 준비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든 질병보험이든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뭘 지급한다고요? 예,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질병사망 영위. 자, 우리가 손해보험회사에서 이제 질병사망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질병사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질병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주계약으로는 질병사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담보할 수 없고요. 올바른 거니까 기본계약으로 운영할 수 없다. 특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당 한도는 1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이고요. 보험 만기가 80세 이하. 우리가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생명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없어요.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특약은 반드시 뭐라고 해요? 질병사망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특약으로 질병사망을 가입해야 되고 개인당 2억 원 한도에 80세 미만, 80세 이하로 보험 만기를 정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만기 80세 이하, 그 다음에 개인당 2억 원 이내, 그 다음에 특약으로만 보장한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뭐 매번 나와요. 질병사망 특약 그 영위에 대한 조건에 맞는 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조건과 틀린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당 2억 원 이내, 보험 만기 80세 이하, 그 다음에 당연히 보장성 보험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보험회사 특약으로, 예, 질병사망 특약, 보장은 반드시 특약으로 한다. 주계약이나 기본계약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니까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가 보험 목적이므로 보험 가액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없는 개념이 보험 가액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은 손해보험회사에만 존재하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가 보험,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손해보험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는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유일하게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만 있다? 손해보험에만 있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서는 가액이 없어요. 가액이란 개념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해보험은 신체가 보험 목적이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정할 수 없죠. 보험 가액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자, 우리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의 개념이 존재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은 내재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상해는 외래, 갑자기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우연히 나타나야 돼요. 외래, 급격, 우연성인데 이게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틀린 지문으로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재성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급격, 우연, 외래성. 여기에 해당하는 게 상해사고의 요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동호회,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업무, 직무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에서도 동호회에서 뭐 사고 날 위험이 높은 그런 동호회 가입해가지고 뭐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상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가입해서 동호회에서 활동하는데 그런 것까지 보장해주면 너무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동호회라든지 경기 이런 부분에 또는 직무, 업무 수행 중에는 우리가
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에서 체육활동 일환으로 등산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동호회도 아니고요. 그냥 체육활동 일환으로 한 번 가는 거죠. 한 번 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회, 경기, 그 다음에 직무 이런 경우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는 거.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편하게 둘 중에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거 동호회, 그 다음에 경기, 시합 이런 거 나가면 그 다음에 직무. 그래서 선박 승무원이 배 선박하는 예를 들어서 배에 올라가는 승선 중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하게 어떤 단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해서 보상을 해주겠죠. 자,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그러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상해라고 하는 것은 간접사고로 나타나는 사망은 우리가 지급하지 않고요. 반드시 직접적인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 누구에 줘요? 보험금은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딱 지나면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실종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실종된 겁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경과하는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상해 보험에서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우리가 중과실로 인한 사고니까 보상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상해보험의 후유 장해 지급에 대해서 틀린 설명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생 후 2년 이내에 미확정된 게 아니라 180일입니다. 우리가 180일 정도 기억해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병보험이나 암보험 가입했을 때 우리가 180일 최고 한도 내에서 180일이 경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180일인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유장애 지급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상해 발생 후 의사 진단에 기초하는 기간이 뭐라고요? 2년이 아니라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에 기초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2년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180일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확정이 되는 결정이 되는 기간이 뭐라고요? 180일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작년 7월에 출시한 보험에 대해서 매번 출제가 됩니다. 보통 한 4문제, 많게는 4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하여튼 적어도 한 4문제 가량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위는 넓지만 나오는 문제는 늘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틀린 거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공제 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의 30%입니다. 5만 원 50%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3만 원 30%. 자, 여러분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외울 수도 없으니까 그냥 틀린 지문을 여기서는 암기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1회당 3만 원과 보장 대상 의료비 30%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44번 문제도 우리가 4세대 실손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금액들이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주사료에 대해서 기억하실 때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없어요. 4세대 실손에서 500만 원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료는 250만 원 50회. 주사료는 250만 원 50회.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만 원 180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 공제금액 5만 원 50%. 자, 틀린 지문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틀린 지문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항상 출제가 되니까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1번이나 3번이나 4번 지문 같은 거 여러분들이 외우셨다가도요, 시험 문제 보실 때는 틀려요. 헷갈리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료는 250만 원 50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금액은 비급여 공제금액은 1회당 3만 원, 그 다음에 30%.
그러니까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45번 교통상해 운전자형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거. 자, 우리가 차량에 의해서 상해를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을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산해는 이 덤프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구대 건설 기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반 도로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덤프트럭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거는 보상을 안 해주겠지만 일반적인 거, 덤프트럭이 사용되지 않는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거니까 보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처럼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시합이라든지 아니면 직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시운전, 그 다음에 농경 작업, 그러니까 본업을 하는 거죠. 농경기계가 농경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본업의 업무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계가 본업을 하는 것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타 교통수단을 정비하는 동안 정비, 이거는 교통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구정건설기계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인 덤프트럭이 건설과 관련된 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안 해주는데 일반 도로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거 내용 기억하시고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거 시운전이나 본업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교통수단을 정비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 서면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원래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에서는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단체보험에서는 생략할 수 있고요.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계약과 같다가 아니라 틀리고요.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보험계약이라고 개인이 아니라 그 안에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입사했을 때 적용받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계약과,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좀 틀리게 했네요. 당연히 같죠. 그죠? 같고, 그 다음에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교부한다? 예, 맞습니다. 계약자에게만 교부하는 거죠. 자, 비영리법인 단체는 몇 종입니까? 우리가 이제 영리법인 단체는 2종 단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의외로 정답은 쉬운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1종 단체가 있고, 이제 1종 급여 단체가 있고, 2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리법인 단체가 있고요. 3종이 뭐냐면은 규약단체가 있습니다. 3종이라고 하는 게 규약단체가 있거든요. 법정단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1종이 근로계약을 맺은 급여계약단체고요. 2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영리 법인단체고요. 3종이 규약단체입니다. 4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질병보험에서 중점 보장하고 있는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질병보험에서 치매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치매는 간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진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중증 치매는 간병보험에서 보장하겠죠. 그죠? 자, 2021년 7월 실시한 4세대 실손 아까 또 거기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통원 1회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는 얼마예요? 통원 1회당 2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원은 얼마라고요? 1회당 20만 원. 질병 비급여 통원 1회당 20만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9번 치아보험은 뭐에 해당합니까? 크게 보면 질병보험에 해당하죠. 암보험하고 같이 질병보험의 하나인데요.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면책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에 미리 감염이 된 사람이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기간도 운영을 해요.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만약에 걸려도 보험금을 감액해서 줄여서 지급을 하고요. 또 언제까지는 우리가 수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책 기간도 적용하고 감액 기간도 적용한다. 뭐가요? 질병보험.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2번이 면책 기간은 적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면책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감액 기간, 면책 기간을 다 운영하고 있다. 질병보험에서는. 아시겠죠? 자,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알코올 중독, 습관성, 노인성 치과. 자, 이런 부분들. 치과 질환은 당연히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질병보험에서 보상받겠죠. 그러니까 간병보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장기 요양 1, 2등급 상태에서는 우리가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양이라고 하는 게 간병하고 이제 그 키워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에서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요양 등급 1, 2등급 상태에서 우리가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은 간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습관성 약품.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보험,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재산보험이 1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실손 문제가 한 4문제, 5문제 빼면은 나머지 한 1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상당 부분이 재산보험의 전체적인 원론적인 문제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이 보험업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보험의 종류가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이 많이 나옵니다. 상해보험이 많이 나오고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시간이 정 없다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상해보험까지는 꼭 보시고요. 간병보험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점수 60점만 맞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합격의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부분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제 6월달 실전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